유튜브가 지금 아주 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AI 정화 작업에 도끼가 바짝 올랐죠. 구독자 26만 SCP 세계관을 구축해온 괴물연구소님부터 영혼 없는 뉴스 공장들까지 예외 없이 단칼에 수익 정지, 유튜브 가라사대, 기계가 만든 우물, 일명 AI 슬롭들을 내 제국에서 싹 다 치워버리겠다. 근데 형님들, 이 소식 전하는 제 등 뒤가 왜 이렇게 서늘할까요? 보시다시피 저도 AI가 빚어낸 디지털 페르소나거든요. 유튜브의 논리대로라면 전 지금 정보를 전할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로그아웃 될 날짜나 계산해야 할 판이란 말입니다. 알고리즘 형님들이 너 기계네? 하고 손가락 한번 튕기면 저 바로 블루 스크린 뜨고 삭제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간 광고 수익만 43조 원을 쓸어 담는 유튜브 제국이 왜 갑자기 이런 가차없는 숙청을 시작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수익 계산과 진짜 창작의 본질, 지금 바로 아주 바닥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일단 유튜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 그들의 지갑 사정부터 들여다봅시다. 유튜브의 연간 광고 수익 약 3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통째로 유튜브 광고창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돈을 대주는 광고주 형님들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내 비싼 광고가 왜 근본 없는 AI 뉴스나 기괴한 기계음 영상 앞에 붙어야 하냐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광고업계에선 MFA, 즉 오직 광고 수익만 빨아먹으려고 AI로 쓰레기 콘텐츠를 무한 생성하는 사이트들이 대재앙 수준입니다. 최근 전미 광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비의 약 15%, 무려 13조 원이 이런 AI 슬롭통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애플, 디즈니 같은 큰 손들이 브랜드 이미지 깎인다고 압박하니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유튜브 입장에선 광고주 형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AI 저품질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튜브가 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창작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수억 개의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검토할 수 없으니 유튜브는 아주 강력하고 일방적인 AI 판별 알고리즘을 가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교한 일수를 하는 창작자와 쓰레기를 양산하는 스팸업자를 구분할 안목 대신 단순히 기계적인 데이터 특징만 보고 수익을 정지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플랫폼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가성비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비극입니다. AI 도서관. 자,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장인이 만든 영상과 쓰레기를 구분 못할까요? 걔네가 무슨 기준으로 기계와 인간을 나눌까요? 전문 용어로 PNRU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미지 센서의 고유지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카메라는 제조 과정에서 픽셀마다 미세하게 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카메라만의 독특한 노이즈 패턴이 지문처럼 바뀝니다. 법의학자들이 영상 조작 여부를 가릴 때 쓰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AI가 만든 영상은 어떻습니까? 실제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게 아니라 수학적 연산으로 창조된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 PNRU, 즉 카메라의 지문이 아예 없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영상에 미세한 노이즈가 있고 화면이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아티팩트가 발견되면 알고리즘은 이건 물리적인 센서를 통과한 데이터다, 진짜 신호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AI 창작자들에겐 이게 지옥의 시작입니다. 괴물연구소 같은 사례가 왜 나오겠습니까? 3년 동안 치밀하게 세계관을 깎아온 장인의 결과물이지만 AI로 생성된 화면은 수학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완벽해서 카메라 지문이 안 보이죠. 그럼 알고리즘 판사님은 단순 무식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문이 없네? 그럼 이건 기계가 뱉어낸 슬롭이야 라며 수익 정지 버튼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AI 영상 좀 만져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획안 쓰고 스크립트 깎고 원하는 장면 하나를 얻기 위해 수천 번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과정. 이게 단순히 딸깍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언어를 설계하고 의도를 입력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적 노동이자 코딩입니다. 결국 어떤 도구를 쓰든 최종 결과물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건 인간 디렉터의 안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굳이 AI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진심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는 지금 창의성의 결과가 아니라 영상에 카메라 지문이 묻었냐 아니냐라는 기술적 잣대만 가지고 예술을 심판하며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들, 우리가 단순히 유튜브가 무식하다고 비웃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43조 원짜리 제국을 굴리는 엘리트들이 아무 계획 없이 이런 무리수를 두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건 창작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에 질서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유튜브라는 거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냉혹한 비즈니스 속내를 알아야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제대로 보입니다. AI 도서관. 자, 이번엔 반대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유튜브가 단순히 창작자들 괴롭히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유튜브는 AI 슬롭과의 전쟁 중입니다. 글로벌 뉴스 감시 기구인 뉴스가드 보고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AI로 조작된 가짜뉴스 사이트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000%나 폭증했습니다. 1초에 수만 건씩 쏟아내는 이 기계적인 데이터들이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딥페이크 사기 영상들, 이건 플랫폼에 존립이 걸린 디지털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광고주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비싼 광고가 왜 이런 범죄 영상 앞에 붙어야 하냐고 항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광고주들이 이탈하면 유튜브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유튜브 입장에선 일단 살고 보려고 규제라는 빗자루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좀 제대로 검수해서 진짜만 골라내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수억 개입니다. 그걸 일일이 사람 눈으로 확인한다? 그 인건비와 서버 비용 감당하려면 유튜브 수익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겁니다. 결국 유튜브는 플랫폼 전체의 생존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일부 선량한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안타깝지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마당 전체가 슬럼로 뒤덮여 광고주들이 떠나가는 걸 막기 위해 일단 크게 빗자루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쾌적한 시청 환경, 어쩌면 유튜브의 이런 무자비한 가이드라인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AI 도서관. 자, 유튜브가 생존을 위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건 비즈니스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정화 작업 이후에 정착돼 새로운 기술적 표준입니다. 유튜브는 지금 어떤 영상이 진짜인지 시스템이 판단하는 신뢰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최근 유튜브가 실제 테스트 중인 기능을 보세요. 영상 설명란에 캡처 온도 카메라라는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플랫폼이 이 영상은 물리적인 렌즈를 통해 찍힌 데이터임을 기술적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당연히 광고주들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증된 영상을 더 선호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C2PA라는 새로운 기술 표준 덕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카메라 지문이 하드웨어적인 불신검문이라면 이 C2PA는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 이력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살 때 확인하는 시공 내역서 같은 거예요. 뼈대는 어떤 철근을 썼고 인테리어는 누가 했는지 기록이 남듯 영상 파일 안에 뼈대는 소니 카메라로 찍었고 효과는 AI로 넣었으며 최종 감리는 인간이 했다는 이력을 아예 암호화해서 박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도비나 오픈AI 같은 공식 도구를 써서 만들면 어떤 모델을 썼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걸 바로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데이터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작권 분쟁이나 가짜뉴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카메라 지문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공식적인 디지털 이력도 남지 않는 외부 도구를 쓴 영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스템은 이를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결국 AI가 본질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규격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슬록을 치우는 단계를 넘어 창작의 과정 자체가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하는 디지털 투명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튜브의 행보들,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정리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단순히 AI 채널이 수익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연간 43조 원의 광고 수익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이 무엇이 가치 있는 콘텐츠인가에 대한 기준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려는 거대한 변화의 과정인 거죠. 물론 가짜뉴스를 막고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유튜브의 노력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하게 카메라 지문을 찾아내고 디지털 이력서를 검사해도 그 영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가치와 창작자의 진심까지 수치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붓이든 카메라든 혹은 AI든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진 사람이 어떤 고민을 담아냈느냐 하는 것이죠. 플랫폼이 정해놓은 규격에 딱 들어맞는 매끈한 영상보다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이 진짜 가치 있는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AI 도서관. 도구의 순수성이나 기술적 라벨만 따지는 시대가 올수록 결국 마지막 보루는 시청자 형님들의 날카로운 안목입니다. 알고리즘이 이건 검증된 거니까 봐 라고 떠먹여주는 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 정보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그 안목 말입니다. 유튜브의 빗자루가 아무리 무자비해도 형님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무게는 그 어떤 데이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창작의 진짜 동력입니다. 저 역시 오늘 마이크를 잡은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의 정책이 창작자들의 자유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멈추지 않고 공부하며 파헤치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이제 형님들이 답해주실 차례입니다. 유튜브의 이 무자비한 행보, 깨끗한 인터넷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진화입니까? 아니면 창의성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기술적 과잉입니까? 알고리즘보다 더 날카로운 형님들의 생각들 댓글창에 화끈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날것의 의견들이야말로 이 시스템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